안녕하세요. 포토샵 강의 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기본 툴에 대한 내용은 맞춰지고요. 그래서 54페이지부터는 기본 문제 예제풀이처럼 각 도구에 해당하는 툴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선택 도구 툴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 예습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형식을 데모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도구 툴에 남아있는 패널, 그러니까 레이어겠죠. 레이어, 그 다음에 패스, 히스토리, 이 세 개에 대한 도구 툴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습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이제 챕터 4번이 되겠죠. 이제 레이어에 대한 건데요. 레이어는 오른쪽 이제 지금 보신 화면에서 오른쪽 이 중간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레이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1번 말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말하는 1번은 이제 이 레이어의 속성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표준에 가 있고요. 이제 레이어와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과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건지 레이어의 기본 성격들을 이제 정해주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불투명도 오파시티 값이라고 하는데, 오파시티는 레이어에 대한 투명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박스가 이제 레이어 4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레이어가 있다 보면 여기서 이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주면 투명해지죠. 이건 뭐냐면 투명도를 만들어주는 그 오파시티 값이라는 게 투명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들어서 컨트롤 CV를 해서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이제 밑에 있는 거겠죠. 얘가 그럼 이제 얘가 위에 있는 레이어가 됐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투명도를 주니까 밑에가 이제 당연히 투명해지니까 밑에가 보이겠죠. 이것처럼 이 투명도 오파시티 값은 이 레이어에 대한 투명도를 설정해주는 그런 걸 조절하는 그런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 보면 잠그기에서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에 보이는 거는 지금 이제 바탕이 자 이렇게 하면 투명하죠. 투명한 이제 바탕이 투명한 거예요. 배경이 없는 거죠. 이렇게 배경이 흰색으로 있는 게 아니라 투명한 거다. 이럴 때 잠그기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를 눌러주면 뭐가 잠겨지냐면 투명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잠궈놓은 나머지는 기능은 다 되는데 나머지 기능은 되는데 여기에 이제 투명으로 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물론 다시 한번 눌러주면 꺼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붓은 칠하기 작업을 이 레이어에서는 칠하기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브러쉬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눌러주면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방향 키를 해주는 그 잠금 장치는 말 그대로 이동할 수 없다. 안 잡히죠. 선택 툴에서 전부 다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자, 요렇게 잠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 자체가 안 되죠. 왜? 이동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눌러주면 없어지고요. 마지막에 열쇠로 되어 있는 거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외에 무조건 이 레이어에 있는 거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잠궈 놓는 키가 이 열쇠 키입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클릭을 해주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4번에 여기 교재는 내부 불투명도라고 되어 있고 이제 필이라고 되어 있는 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굳이 이렇게 불투명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투명도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자, 똑같은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불투명도를 50으로 바꿔볼게요. 불투명도가 50으로 됐죠. 자, 그럼 얘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똑같이 불투명도를 해볼게요. 여기도 50으로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50으로 맞춰보니까 투명도하고 이 feel, 칠하고는 뭐 기능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자,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표기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뭐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획을 넣는데 잘 보이게 좀 이렇게 넣을게요. 뭐 이런 것도 좀 넣어보고요. 자, 이렇게 넣고 여기 이 경우에도 똑같이 자, 기능을 똑같이 다 넣었습니다. 이제 여기도.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는 투명도를 똑같이 50을 줘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속성 자체가 이제 레이어 전체에 대한 속성을 다 넣어서 얘는 다 투명해졌죠. 테두리까지 다 모든 기능들이. 자, 그럼 얘는 이제 7에서 50%를 넣어볼게요. 이제
어때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여기 7을 건든 레이어에서는 테두리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과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링 효과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차이가 있죠.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이 7은 전체적인 레이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레이어에 속해 있는 이미지에만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미지에 덮어 쓰여져 있는 스타일링이라든지 다른 뭐 효과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투명도에. 그래서 이 불투명도 오파시티 값과 필의 차이는 이제 이런 차이입니다. 레이어 오파시티 값은 레이어 전체에 영향을 주고요. 필이라고 하는 기능은 그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에만 이제 효과를 미치는 그런 투명도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 레이어의 이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요. 이렇게 여기 보면 쭉 이제 또 몇 가지 툴들이 있어요. 자, 여기 툴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또 빠졌네요. 자, 여기에 이제 앞에 보면 레이어마다 있는 이 눈이 있죠. 이 눈은 뭐냐면 그냥 눈을 끄면 그 해당하는 레이어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드래그해서 보여도 되고요. 자, 이렇게 눈을 클릭을 해주면 그 해당 레이어를 보이냐 안 보이냐 이 차이입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자, 요 부분은 레이어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자, 얘를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같이 하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죠. 뭐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두 개를 선택하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연결이 뜨죠. 저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제를 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쉬프트 키를 그냥 연속적으로 눌러줘도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아랫부분을 누르면 자, 요거 있죠. 지금 이게 이제 스타일러인데 아까 지금 이제 테두리도 넣고 했던 거 여기서는 그냥 아무 레이어나 잡고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굳이 뭐 두 번 클릭하면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선택하고 아래를 눌렀을 때 내가 넣고 싶은 거를 연속적으로 넣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를 스타일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마스킹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마스킹을 할 때 쓸 레이어를 이제 추가를 하는 거고요. 뭐 지울 때는 똑같이 쓰레기통 눌러주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레이어에서 여러 가지 보이는 이제 채도라든지 명도 뭐 이런 컬러에 관계돼서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의 레이어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성태가 있는데 여기서 얘를 눌러주면 난 여기서 이제 레벨만 바꿀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뜬 걸 가지고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걸로. 그럼 이제 이거 밑으로 이제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 얘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얘도 지워줄 때는 이렇게 지워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에서 이제 보면 이쪽이 이제 그룹 폴더입니다. 이제 이렇게 레이어가 많이 생성됐을 때 한 작업을 여러 가지로 이제 진행될 때도 있어요. 한 작업 아닌데 예를 들어 이미지 소스 하나를 따로 뭐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따기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집한 내용들이 되게 많다. 자, 이런 편집 내용들이 되게 많아졌을 때 다른 원래 메인하는 그 레이어 그룹하고 이제 혼돈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이 같이 돼 있는 애들은 자, 이렇게 잡고 자, 그럼 그룹 폴더라고 하나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잡고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룹명에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새 레이어 만들기예요. 얘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계속 새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그냥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똑같이 사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쓰레기통 모양 이 아이콘은 내가 지우고 싶은 걸 선택하고 누르면 바로 지울 수가 있고요. 쉬프트 누르고 계속 지우고 싶은 거 다 선택한 다음에 눌러도 한 번에 레이어가 다 삭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패스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패스는 지금 레이어 옆에 이제 계속 창이 하나씩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이쪽 똑같은 레이어의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패스라고 돼 있고요. 이 패스가 이제 나오는 거는 저번 주에 설명해줬던 그 패스 툴을 가지고 자, 이렇게 띄워주면 자, 이렇게 패스 채널이 그러니까 패스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요. 두 번 클릭하면 자, 이름 적어 놓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름 이제 창이 만들어지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책에서는 이제 아랫부분 누르면 이제 외곽색이 없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근데 지금 현재 아마 누르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은 여기에도 지금 어, 이렇게 해서 기능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는 획인데 자, 이거는 얘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자, 이렇게 하면 라인 두께 나오고 두께를 길게 하면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제 이걸 이용해서 파선도 만들 수가 있고요. 세선도 만들 수 있고 뭐 자, 이렇게 계속 정렬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획에 대해서는 뭐 가장자리 정렬하고 제한된 패스 드래그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에, 이 아래쪽 보면 자,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때 레이어에 갔을 때 자, 레이어에 갔을 때 선택 영역을 만들어져서 여기에 자, 이렇게 물감을 뿌릴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을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도 보면 이제 말 그대로 똑같은 건데, 얘는 이제 영역을 이제 선택만 이제 선택 툴을 만드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게 자기의 패스했던 선택된 거를 그 영역을 이제 패스로 바꾸는 게 반대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먼저 패스를 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선택 영역을 지정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택 영역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런 선택 영역이 있다고 치면 자 여기 넣고 얘를 만들어서 패스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패스 툴이 만들어졌죠.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뭐 여기는 아까 지금 방금 했듯이 패스 영역을 새로 만드는 거고 새 패스를 만드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쓰레기통은 앞서와 똑같이 뭐 이렇게 클릭을 하고 누르면 지울 수가 있고요. 쉬프트 누르고 닿으면 또 이제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패스 레이어 박스에 대해서 패스 패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섯 번째, 작업 내역 패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작업 패널, 작업 내역, 뭐 히스토리 스테이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새 화질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그려본다고 합시다. 이렇게 스프레이도 한번 해보고 컬러를 바꿔서 그럼 이쪽에 작업 내용에 계속 이렇게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게 이제 뜨게 됩니다. 이제 지우개질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여러 가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 기록이 남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 기록이 남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제 뭐 잘못됐거나 뭐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컨트롤 Z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컨트롤 Z를 하는데 포토샵에서 컨트롤 Z는 한 번만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컨트롤 Alt를 누르고 계속하면 이제 한 단계씩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작업 내역에서도 한 단계씩 뒤로 넘어가는 게 보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컨트롤 알트 Z로 하면 이제 계속 단계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찍어주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작업한 거를 확인하는 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지금 이 아랫부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이걸 눌러주면 이거 상태 복제라고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한 작업을
하나의 그 폴더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상태 이제 묶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따로 하나를 만들어서 다른 작업들을 이제 쭉 하면 또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계속 뜨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떴는데, 자, 이거는 그냥 하나로 묶어둔 건데, 그 중간에 이제 이거를 조금 뭐랄까, 이건 묶어놓는다기보다도 하나의 단계로 저장을 해놓는 방법이 여기 있는 스냅샷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 자, 여기에 이제 하나가 저장. 지금 이 복제 상태에서 이 이동까지 돼 있는 내용이 한 번에 여기에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여기만 누르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작업들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막 작업을 한 후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전 걸 이거 지금까지 했던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때 얘로 가면 바로 2단계를 무시하고 내가 지정해 놓은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때는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그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택된 곳을 자, 휴지통 마커를 눌러줬을 때 삭제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런 기능들은 자, 여기 있는 편집창을 눌러주면 다 똑같이 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기능은 다 똑같은 거예요. 위치가 이제 좀 그때그때 사람 쓰는 이제 사람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게 편하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쓰면서 이게 더 편하면 여기서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 히스토리, 그러니까 작업 내역 창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업 내역 창은 보통 그 뭐 여기 책에는 20번이라고 돼 있는데 자기가 그 편집 창에서 수정 그 환경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는 뭐 50번도 할 수도 있고요. 그 50번 이상 가는 거는 이제 컴퓨터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20번까지는 정정이 되고 그 이상부터는 맨 앞에서 했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삭제되면서 계속 그 20개가 이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53페이지까지 해서 한 4주가 뭐 오늘 이번이 4주 차긴 하지만 3주 조금 넘는 시간을 가지고 해서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툴들은 다 한 번씩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택 도구 사용하기라고 해서 5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해왔던 거랑 똑같은데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이제 더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선택 도구 사용하기 단원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3주 동안 뭐 해오면서 과제도 많이 해왔고 해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선택 도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이 선택 도구라는 거는 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하나의 화면에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의 이미지에서 한 부분만 이제 선택을 해서 분리해내는 뭐 이런 방법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거에 대한 숙달을 시키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원의 54페이지 여기 이 부분에서는 사용하는 이미지가 파인애플하고 그다음에 망원경으로 보는 뭐 이런 배경 화면 그다음에 와인병에서 이제 잔에다가 이제 액체를 따르는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저작권에 이제 이게 동영상강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저작권에 침해가 있을 수 있어서 사진은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쓰는 거는 거의 같다는 거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기본 문제가 이제 원본 이미지에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여 다음과 같이 합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 파인애플 아까 얘기했던 파인애플, 망원경 소년 뭐 이거를 갖고 다 따가지고 이제 합성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이미지 JPG 이미지고 규칙 저장에는 파일명 뭐 쓰는 거하고 PSD 파일로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파일 크기가 이제 400에서 500 사이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파일 사이즈가 나와 있기 때문에 400에 500이라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작업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캔버스를 만드는 건데 자 제일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먼저 하시고요. 자 여기서 자 400에 500이기 때문에 자 폭이 400이겠죠. 그럼 여기서 400을 해주고요. 근데 높이는 500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해상도는 뭐 여기 책에는 72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출력 이미지가 150 dpi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때 뭐 또 조건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넣으면 되고요. 해상도를 뭐 150으로 하시오, 뭐 72로 하시오, 뭐 이런 조건이 있으면 거기를 맞춰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150 dpi로 잡고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뭐 책에서는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냥 화면상으로만 되기 때문에 RGB 색상인데 출력을 원한다면 CMYK로 설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교재대로 RGB에 맞춰 놓고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어, 자, 이 화지 사이즈를 이제 확인해 보려면 자, 여기 자, 이렇게 눈금자가 있는데 눈금자가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은 자, 여기 보기에서 눈금자 체크를 해 주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뜨고요. 눈금자 가로 세로의 센터 부분을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대로 갖고 오시면 자, 이렇게 이제 맞추면 자, 000 값이 맞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끌고 오시면 돼요. 0에 맞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아까 400을 맞춰 놓은 거죠. 픽셀로 400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센치로 따지면 6.8cm 정도 되겠네요. 6.8cm 정도. 자, 이렇게 그러면 8.5cm 정도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하라고 했으니까 저장 내용은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54페이지에서는 이 교재 명하고 그 다음에 섹션 슬래시 섹션 02 섹션 02 기본 점 psd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 규정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저장할 때 이름을 하면 되고요. 자, 저장할 때 여기서 뭐 일단 날짜 뭐 이렇게 써주고 슬래시 뭐 섹션 슬래시 01 뭐 이렇게 하고 PSD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면 자 여기서는 이게 제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언더바로 해줄게요. 언더바로 하고 자, 여기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불러오기는 말 그대로 그냥 열기에서 그냥 불러와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뭐 드래그해서 와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는 3개가 필요하니까 3개를 전부 다 잡고 열기.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배경화면이 있고요. 자 이거 배경화면이 있는데 배경화면에서는 뭐 일단 그냥 불러드리기만 할게요. 배경화면은 자 여기서 자 선택해서 배경화면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끌게요. 자 근데 지금 얘는 너무 이제 크죠 화면이. 자 좀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이 난간을 먼저 윤곽 툴을 이용해서 따볼게요. 자 원래 여기 책에서는 이제 파인애플이 원형이니까 원형으로 따는데 실제로 여기서 원형 이거는 뭐 이렇게만 하면 다 되는 거라 윤곽 툴에서 이제 제일 많이 연습해야 할 거는 여러분들이 올가미 툴이에요. 올가미에서 다각형 자 얘를 가지고 자 이렇게 자 라인을 한 번씩 따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냥 가도 되고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으로 물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결합을 눌러주시고 다시 안쪽에 맞게 자 잘못 땄을 때는 델리트를 누르면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이제 딸 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면 또 좀 더 자세하게 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따고 여기서 컨트롤 C, V 키를 연속적으로 눌러주면 자 이렇게 얘가 따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따지는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뭔가 원형을 따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원형이
레이어가 따로 있고, 자, 이렇게 정원이 있고, 자, 이렇게 이런 원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일본 국기 같네요. 자,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걸 딸 원이 있는데 이걸 이제 내가 정확하게 이 원을 따고 싶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따보면 정확히 안 달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됐는데, 자, 정확하게 따는 방법은, 자, 선택 툴을 가지고, 자, 내가 원하는 원에, 자, 이렇게 갖다 붙여준 다음에, 자, 윤곽 툴 선택해 주시고 열십자선에 교차되는 부분에 커서를 갖다 놓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정확하게 원의 외곽을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건 이제 요런 게 하나의 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타원이어도 이건 똑같아요. 타원이어도 이런 타원이어도 자, 이렇게 붙여 놓고 똑같은 위치에다 커서를 놓고 쉬프트 누르고, 쉬프트 이때는 쉬프트 누르면 안 되고요. 그냥 딱 끝까지 가서 외곽에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이 쉬프트는 정원을 만들 때 쉬프트를 누를 수 있어요. 정사각형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근데 이거는 타원은 원이 찌그러진 형태니까 정원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쉬프트 누르지 마시고 커서만 이 열십자 교차된 가이드라인의 중심에 놓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런 타원들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안에 파인애플은 가운데 구멍이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구멍 있는 위치에다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 대고 구멍을 파야 하니까, 자, 교차, 그리고 여기서 커서 놓고, 자, 이렇게 따주면 이제 교차가 되겠죠. 이렇게 따주면 여기서 파인애플이니까 그럼 이 부분만 갖고 필요하다고 하면 컨트롤 C V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이제 따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이제 58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뭐 지금 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올가미로 딴다고 하는 부분 이제 5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올가미로 따는 부분은 앞서 말했듯이, 자, 이렇게 올가미로 따는 게 있고요. 지금 이런 올가미 부분들도, 자,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면, 자, 이렇게 픽셀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확대를 하면. 자, 그러면 올가미 툴로 할 때는 여러분이 딸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선이 희미한 것도 있고 진한 것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딸 거는 이 희미한 거에서 요런 것까지 다 따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얘는 이렇게 따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하늘색이 어디까지 구분이 돼 있냐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만큼은 나뭇잎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하늘색은 아니죠. 얘도 하늘색은 아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희미한 게 있냐? 아마 이게 바람이 불거나 해서 이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그 찰나에 찍혔기 때문에 잔상이 남아서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잔상 구분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이 배경을 딸 때 이제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서 따는데, 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딸 때는 배경색에 구분 경계선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틀린 색이 있으면 그것까지 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저기 희미한 부분까지 다 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쨌든 이 포토샵은 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픽셀을 따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덩어리로 한 번에 따시고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스냅 기능이 켜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여기 다 떴다고 치면 자, 이런 부분이 시뜨기뜨하게 이제 하늘이 이제 비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자, 이렇게 빼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자, 이렇게 했지만 이제 마이너스 빼기를 이용해서 이건 가이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눌러 붙는 건데요. 자, 이렇게 따서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손바닥 두 번 클릭하면 이제 정상으로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똑같이 컨트롤 C V 자, 여기서 자, 내가 따려고 하는 이미지가 레이어에서 선택이 돼 있어야겠죠. 컨트롤 C V 하면 자, 이렇게 나무만 이제 따지고 여기서 가로 뒤집기를 하면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따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뭐 이미지는 이렇게 하나를 따 왔고요. 그리고 이걸 갖고 하길 그랬나? 자, 여기 이제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고양이도 굉장히 크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고양이 이미지를 불러왔으니까 자, 여기서도 자, 이렇게 뒤에 이제 레이어를 이제 눈을 다 클릭을 해서 안 보이게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고양이의 외곽 테두리를 올가미를 이용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 털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이 올가미 툴로 따기는 좀 힘든데 이건 나중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브러쉬로 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 교재는 아직 그 순서가 아니니까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좀 이제 털이 있으니까 좀 바깥으로 좀 넉넉하게 해서 따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정확하게 다 따는 건데 이 긴 수염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따고 여기서도 컨트롤 C V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외곽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딴다고 치면 자, 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흔히 했던 선택에서 선택 범위 아니다 잘못 눌렀네요. 자, 선택에서 수정해서 페더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는 30 줬는데 한 10 정도로 페더 라인을 정해주고요. 컨트롤 C V를 하면 좀 더 좀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면서 이제 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따진 걸 가지고 이제 여기 교재는 이제 사이사이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해야지 이제 아까 자, 요거 하기 전에 자, 요 나무 딸 때 했던 것처럼 이 사이사이를 이제 그 선택 영역에서 자, 요거 주는 거 있죠? 요거 지금 여기 60페이지, 61페이지 이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면적이 큰 거 있을 때 이 안에 딸 때 요걸 눌러서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 이 책에서는 이제 겨드랑이하고 손목 부분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따면 가운데를 딸 수 있다. 지금 나무 딸 때 이제 예제로 보여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고양이하고 딴 건 얘가 있고요. 나무도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 꺼주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하나 더, 이제 산타크루스인데 얘도 지금 갖고 오기가 좀 애매하니까 일단 이렇게 덩어리로 컨트롤 C. 자, 이런 이제 사진은 이제 앞서 있는 뭐 털이나 이런 나뭇잎처럼 불규칙한 그런 화면이 아니라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한 이 그 경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올가미 툴로 할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많이 해주고, 자, 이제 올가미 툴로 딴다는 건 좀 디테일하게 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가미 툴로 선택할 때는 항상 얘기했듯이 희미하게 돼 있는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찍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안티 알리아싱 때문에 희미한 이제 단계가 계속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 이렇게 경계 부분을 찍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희미한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자, 그리고 움직일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경계 부분을 따는 게 좋고요. 자,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시를 하시고요. 이제 안에 있는 발 부분의 경계를 따라서, 자, 이렇게 계단을 따라 딴다는 생각을 갖고 희미한 부분까지 다 하나로, 자, 이렇게 따주시면 굉장히 패스로 따는 거 못지않게 자기가 조금 디테일하게만 생각을 해주면 훨씬 더 패스 툴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딸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숙련도의 차이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각을 크게 잡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사이즈를 갖고 움직이면 훨씬 더 정밀한 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될 때는 그러니까 플러스를 찍어 주시고 안쪽에서 시작을 해서, 잘못됐을 땐 델리트 키.
그렇게 하면 이제 외곽이 다 따졌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그 교재와 동일하게 이 파리를 올린 이 사이에서 이제 또 배경하고 똑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확대를 해서 자, 안에 있는 부분을 따내야 하니까 올가미 툴을 선택하고 자, 여기 마이너스를 가지고 자, 이 안쪽만 돌려서 자, 이렇게 따주시면 이 산타클로스의 전체적인 형상을 다 따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V를 해주고 자, 얘를 없애주면 자, 얘는 이렇게 남아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좀 줄여주고요. 자, 그리고 고양이도 여기서도 조금 사이즈를 줄여주고요. 자, 배경화면을 띄워보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세 개를 이제 합칠 건데요. 자, 여기서는 뭐 합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제 적당하게 이제 이 배경이 일단 얘가 있으니까 자, 사이즈에 맞게 뭐 얘를 이 정도에다가 놓는다 치고요. 고양이도 뭐 이 앞쪽에서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만 놓으면 말 그대로 뭐 합성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겹쳐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뭔가 이 배경하고 이제 따로 노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요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제 빛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합성을 이거는 이제 교재하고 이제 교재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더 설명을 하고 이제 팁을 알려드리는 거는 자, 이렇게 있을 때 사진이 두 장 이상이 될 때는 빛이 틀려요. 배경에 있는 이 사진, 배경 사진에 있는 빛하고 이 고양이가 있었을 때 상태의 그 빛하고 자, 얘가 있을 때 빛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야외고 얘네는 다 실내에서 찍은 겁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형광등 빛을 딱 받아서 반딱반딱 이렇게 빛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나기 때문에 그늘에 있으면 이렇게 빛이 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최소한 햇빛이 있는 곳에다가 놓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자로 봤을 때는 정면 위에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 방향은 어쨌든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배경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기게 만드는 건 맞고요. 그럴 걸 따라가야 하고요. 자, 대신에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색에 대한 채도입니다. 이게 이 밝기 차이죠. 지금 얘는 좀 솔직히 이 배경에 비하면 이 두 개의 이미지는 실내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되게 어두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밝기, 이 야외에서 찍힌 이 햇볕, 태양광의 밝기만큼 얘도 밝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물체를 선택을 해주고 이미지로 들어가서 이미지 조정해서 색조 채도로 들어간 다음에 다른 건 하지 마시고요. 밝기만. 자, 이렇게 밝기만 조절해 주는 방법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여기서 확인하면 이 밝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밝기하고 아니면 조정해서 레벨로 가서 자, 이렇게 지금 밝은 영역 자, 이렇게 해주고 네, 중간 영역 좀 빼주고요. 어두운 영역은 조금 어둡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훨씬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있는 그런 빛 느낌이죠. 이렇게 오는 빛.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명도 대비도 있어요. 명도 대비. 명도는 이제 밝게 해준다는 건 이렇게. 근데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는 되게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고요. 지금 했던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색조 채도라든지 균형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추천하는 방법은 레벨이나 색조 채도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것처럼 레벨을 이용해서 밝기를 좀 빼주고, 자, 이렇게 어두운 거는 조금 어둡게 해주고요.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얘는 뭐 조형물이라고 하면 이 정도 사이즈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양이는 이렇게 크지 않겠죠. 고양이는 한 이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러면 이제 밝기는 얼추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림자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매직 툴이죠. 마법사 툴을 갖고 바닥을 치면 이 외곽이 다 잡힐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택해서 반전을 해주면 산타클로스만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레이어는 산타보다 아래에다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도 이름은 산타 그림자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산타 그림자니까 여기에 그림자는 검정색이겠죠. 자, 그럼 블랙. 뭐 블랙이지만 어떤 이 바닥이 뭐랄까 약간 베이지에 가까우니까, 자, 요런 정도 컬러는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혀 있겠죠. 자,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왔죠. 자, 그림자가 지금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쪽으로 갔으니까 정면에서 온 거니까 그림자가 뒤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평면이니까 좀 납작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을 눌러서, 자, 이렇게 빛이 가는 방향대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원근을 이용해서, 자, 해서 뒤로 갈수록 좁아져야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발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야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평면이다 보니까, 평면이니까 얘는 조금 더, 자,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되면, 자, 그림자 여기는 약간 푸른기도네, 여기는 너무 베이직이죠. 그럼 톤을 맞춰야겠죠. 자, 그래서 마법사 툴을 갖고 다시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찍어주고, 자, 여기 바뀐 거 봤죠? 배경색 여기다 집어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차라리 이럴 때는, 그러면 이게 이제 툴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조절하면 거칠어지거든요. 자, 이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색상 채도에서 여기서 색상화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기본 색깔 들어가 있죠. 비슷해졌죠, 이제. 그리고 채도를 조금 떨어뜨려 주고 어둡기도 조금.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맞춰 주신 다음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자, 가장자리 부드럽게, 커서는 한 80? 네, 이 정도. 자, 불투명도 한 40까지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불투명 조금 16까지 줄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그림자를 만드는데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양이도 마법사 툴을 이용해서 잡은 다음에 레이어 하나 만들어줘서, 자 여기는 고양이고, 고양이 고양이 그림자, 이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해주시고, 선택해서 반전, 자 그 다음에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넣어주시고, 선택 해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얘보다는 얘가 가까이 있는 거니까 그림자는 얘보단 얘가 좀 진한 게 맞고요. 그죠? 톤 비슷하게. 그래도 이제 살짝 희미하게 보여준다고 하면, 자, 요 정도 한번 쿡 찍어주는 정도로, 자, 이렇게 하면 사진 이미지를 이제 합성한다고 하실 때 훨씬 더 좋은 이제 퀄리티로 이제 좀 더 이제 티 안 나게 하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하고요. 그래서 이제 4주차 과제는 지금 한 것처럼 세 가지 이상 이미지를 갖는데, 이미지 하나는 배경이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이미지는 이런 단품, 그러니까 독립된 어떤 형상이 있는 제품의 위주로 된 이미지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미지 작업을 하셔서 일주일 동안 이 윤곽 툴, 그 다음에 이제 선택 툴에 대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제는 앞서 말했듯이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서 배경 하나, 제품 이미지 두 개, 이거를 한 화면에 구성할 수 있는 이미지를 작업하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